이 6글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말이죠. 조국 장관의 손을 거친 뒤에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아주 오늘 동아일보 뉴스를 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자,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그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를 앞두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측,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죠. 코링크 측에게 요구했던 투자 운용 보고서를 좀 급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급조된 코링크의 펀드 보고서의 초안이 이게 조국 장관에게도 직접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코링크 관계자는요, 이 조국 장관에게 건네진 초안에는 이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블라인드 조항은 없었지만 어쨌든 펀드의 설립 시기와 목적 같은 것들이 간추려진 초안을 정경심 교수가 지방에 가 있는 바람에 조국 장관에게 직접 건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하.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그러니까 조 장관이 아마 2일이었을 겁니다. 9월 2일 맞죠? 나홀로 기자간담회 했을 때 보십시오. 이게 투자 보고서인데요. 여기에는 그 투자자한테 투자 내용이나 이런 걸 알려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펀드 투자는 합법적이었습니다를 강변했는데요. 급조된 조작된 보고서가 일단 조국 장관 손에 쥐어졌었고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그 보고서의 내용이 바뀐다는 건데요. 그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일단 급조된 보고서가 조국 장관 손에 쥐어졌고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측에 요구합니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수정된 급조된 조작된 운영 보고서가 조국 장관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죠. 글쎄요, 김 교수님.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시종일관 주장해왔던 것들을 지금 뒤집는 결정적 지금 증거 정황이 하나 나온 건데요. 우선 일단은 코링크라든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고 자기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 코링크 투자 운영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투자처를 알 수 없고 블라인드 투자니까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 건데 그랬죠. 두 가지 점이 이제 새로 드러난 거죠. 하나는 이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돼서 나타난 운영 보고서라는 거고요. 한 번도 운영 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청문회 앞두고 정경심 교수가 요구해서 급조된 내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충격적인 게 그 초안인 처음 나온 초안에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인편으로 조국 장관을 직접 갖고 인편으로 전달된 그 내용에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으니 새롭게 이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이야기를 정경심 교수가 요구해서 그 내용으로 완성돼서 그걸 가지고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국 장관도 정경심 씨가 주도한 이 코링크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감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결정적 정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조국 교수가 조국 장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뒤집는 거짓말이라는 것과 사모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이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글쎄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조국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혹시 나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이번에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전혀 나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고서까지도 일단 1차 그 보고서를 조 장관이 직접 받았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측에 그거 투자 내용 모르는 거 내용 포함시켜서 보내주세요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조국 장관은 기자 간담회 때 기자들 앞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투자는 합법적이었습니다를 강변했습니다. 글쎄요, 하구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장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도덕성 측면하고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도덕성 측면에서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이미 거짓말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위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도덕성 자체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따라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부터 지금 교수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어떤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측면은 이제 법 측면입니다. 법 측면? 예. 어허.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증거인멸죄잖아요. 네. 근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추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경심 바로 이제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바로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부 간에는 예. 설령 어떤 그 부인이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하고 예. 범인은닉죄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부부간에 같이 무촌 아닙니까? 같은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와줬다가 이것까지 처벌한다 하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사법적으로 아예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처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어허.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지금 조국 법무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거짓말이 많이 그러니까요. 드러나는데요. 네. 결정적인 어떤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지고 일파만파 막 확산이 되니까요, 논란이. 자, 조 장관 측에서 일단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인편으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보고서를 관련해서는 집에서는 받긴 받았는데 조 장관이 직접 수정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내용을 몰랐다는 내용이 담긴 블라인드 조항을 조국 장관이 직접 수정 요청한 적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이 1차 그 보고서를 받고 수정을 요구했을 때 조국 장관이 했다라면 일단 그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조 장관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정 요구를 누가 합니까? 조 장관의 부인인 경제 공동체인 부인이 수정을 요청해서 실제로 그 보고서 내용이 조작되고 수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몰랐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를 한번 되돌려 봐야 돼요. 8월 중순입니다. 예. 8월 중순에는 어떤 상황들이었죠? 자, 서서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주로 딸과 관련된 부정 입학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사모펀드는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은 그때 그 직전까지 텀블러 들고 뉴요커처럼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슈트로 다니다가 예. 딸 의혹이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싱글 양복을 입고 검은 이 넥타이를 메고 서서히 고개를 숙이는 그런 단계에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보고서가 자기 앞으로 옵니다. 예. 자, 해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는 이것을 수정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이게 왜 배치가 되냐면 지금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딸과 관련된 부정 입학 의혹이긴 하지만 예. 자신한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옵니다. 그 보고서를 그럼 안 뜯고 있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보죠. 자기를 방어해야 되죠. 그럼 봤을 겁니다. 봤을 때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블라인드 펀드 이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번 증거에 따르면 네. 내용에는 설립 시기, 요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조 장관은 그때 그 문서를 봤을 것이다. 근데 블라인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자, 자기가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일날 우리가 좀 점프해 볼까요? 2일날은 블라인드라고 해서 모른다라는 운영서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 중간의 과정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처음에 받은 보고서를 내가 읽었는데 왜 블라인드와 관련된 보고서가 또 다른 있느냐. 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해명을 해야지 이것이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상황이 이제 이쯤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비판의 수위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뭐 급조된 정황이라든지 보고서를 뭐 추가로 수정 지시하고 여기에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조국 장관 이름까지 좁혀 오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가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 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국 장관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대통령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오늘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조 장관이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급조된 보고서 이 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고 조 장관이 그동안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또한 농후해졌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굉장히 이제 검찰 수사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인은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부인은 사실 굉장히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범 정도로 지금 정황 증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만에 하나 부인이 소환되고 부인이 구속되는 사태가 올 경우에 대한민국 현직 법무장관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봐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나타난 것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자기가 했던 언행과 전혀 배치되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행태 한 것만으로도 사퇴하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다고 칩시다. 임명된 다음에 지금 거짓말한 게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딸아이의 고대 입학했을 때 논문을 내지 않았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는데 제출 안 했다 이렇게. 제출 목록이 예. 떡하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공직자가 거짓말한 게 빤히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거로도 사퇴한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게 도덕성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인데 예. 그게 드러났고 지금 오늘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는 사모펀드 모른다,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인편으로 받아서 그걸 뜯어보고 내용을 봐서 부인하고 상의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상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라도 지금 나경원 대표나 손학규 대표 이야기합니다만 이 정도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악의 정말 대한민국의 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여기서 더 버텨주면 예. 정말 부인 소환되고 기소되고 구속되고 자기 정말 현직 장관까지 기소되는 사태까지 오고 현직 장관을 만약에 재판에 붙여야 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가 오면 예.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 두꺼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조 장관에 대한 칼날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일 테죠.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딱 지명을 하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측에 김민지 기자 무언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요? 네, 그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조금 만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조국 장관 가족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죠. 여권 관계자에게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검찰에서 조 장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와대의 당시 결정에 대해서 힘을 실은 말을 했는데 청와대는 오늘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글쎄요, 하부장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이거 조국이라는 사람 법무부 장관 이거 임명을 강행하면 여러모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건데요. 물론 청와대는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이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행을 반대했다라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예. 보도인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미리 대통령한테 그걸 보고를 했다. 그런다면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민정수석을 거쳐가지고 대통령 이런 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비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는 휴대전화 말고도 따로 딱 그러면 2로 전화인데 VIP가 바로 전화하면 그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네. 그 전화는 다른 취재원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받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그런 전화가 없어진 지도 꽤 오래됐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직접적으로 안 됐다면 결국은 인편을 통해서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8월 9일 날 내정을 했으니까 8월 9일하고 지금 임명한 9월 6일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한 달 사이인데 그 전에 이제 검찰이 8월 27일 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인편을 통해서 했다. 그런데 그게 새어나왔다? 저는 그거는 새어나왔다면 그 사람 크게 그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 거고 예. 제가 보기엔 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어허. 설령 저게 진실일지라도 예. 그때 당시에 과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어떤 비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많이 알고 있었을까? 쉽지 않다. 그 정도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상당 부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예. 지금까지도 지금 수사를 많이 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도덕적인 문제는 많이 나왔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청와대가 지금 현재 부인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었고 이제 하종대 국장의 그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장관이 되시든 간에 법무 행정 정책과 또 형사 법 집행은 엄정하게 좀 구별을 해서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였죠.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이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칼을 제대로 뽑아든 것 같습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김민지 기자 근거가 있어요? 네, 수사팀에 최근 합류한 인물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소속이었던 한문혁 검사가요, 이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여기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자본시장의 독버섯을 뿌리 뽑는 수사기관이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뭔가 이제 자본시장 같은 범죄를 세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수사기관 출신 인물을 지금 이 사모펀드 관련 수사하는 기관에 합류시켰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만큼 검찰이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 수사 총력전, 그러니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한문혁 검사를 윤석열 총장이 호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조 장관 수사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픽 좀 한번 주세요. 자,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검장 출신이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만약에 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한문혁 검사라든지 수사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검찰 간부 출신은 수사로 말하라.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하 부장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검사가 250명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수사는 거의 뭐 서울중앙지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 2, 3, 4부, 강력부 뭐 여기 다 동원하고도 대검에서도 지금 수사관이 대거 파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서울 남부지검 지금 검사 갔죠.
부산지검, 대전지검 검사 차출했죠. 예. 뭐 지방까지 다 차출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있다, 이번에. 명운을 걸고 예. 있다. 왜냐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진짜 검찰 어떻게 검찰 이른바 망신이죠. 예, 망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게 뭐 확실히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임명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면 뭐 가족 뭐 그런 데는 이미 다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아하. 측면에서 아마 검찰은 명운을 걸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 측이 약간 이렇게 어쨌든 부딪히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이런 관계에 놓일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영상으로 좀 확인이 될 텐데요. 잠깐 만나보실까요? 진짜 한번 씹어치는